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종사의 원력이 담긴 세계적인 참선 수행 도량 남해 성담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성담사는 눈밝은 납자들을 길러내는 선불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100년 역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여성 회장을 배출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2년 만에 전국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지 가톨릭 성지화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오대산 월정사가 토크 콘서트를 열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한환기 평창군수는 조선왕조실록과 의궤가 집으로 돌아오는 준비를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화쟁으로 바라본 한국 정치, 이번 순서는 국민의힘 송원석 의원입니다. 송 의원에게 대장동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대책과 지역구인 김천을 위해 하고 싶은 일 등을 들어봤습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11월 29일 월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월요일 첫 소식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대종사의 원력이 담긴 참선 수행 도량 남해 성담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불사 회향으로 눈밝은 납자들을 길러내는 선불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산 경남지사 조현재 기자입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의 고향 경남 남해군 삼덕면에 위치한 성담사.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사부대증의 축하 속에 성담사 대작불사 회향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여의 선사의 조사야 가풍에 따라 간화선 수행 공동체 도량을 창건하셨으니 이는 사부대중의 홍복이십니다. 회향법회에는 종정진제 법원대종사, 총무원장 원행스님, 80총림 동아사 회주 의현 대종사를 비롯해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원로회의 부의장 대원 대종사와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성파 대종사, 국회 정곽회 이원욱 회장과 주호영 명예회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도 동참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법회는 조국 통일 범종 타종을 시작으로 종정예하 법어, 총무원장 축사, 80총림 회주 인사말, 표창패 및 원력상 시상, 대구불교대학 합창단, 불광사 합창단의 축가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진제 법원 종정예하께서는 석가 세존 부처님 시민법 제79대 법손이시고 참선 수행 도량을 창건해 옛 선사들의 가르침을 잇는 간화선 수행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진제법원 대종사의 원력에 따라 추진된 성담사 불사. 2017년 남해 삼덕면 일대 15,000평 매입을 시작으로 2018년 다리를 놓고 축대를 쌓아 진입로를 조성했습니다. 2019년 4월 개토식을 시작으로 요사체, 공양실, 염화실, 대웅전에 이어 설림선원 조성, 2020년 대웅전 부처님 복물 점안, 2021년 조사정과 국민선언, 조국통일 범종 조성을 끝으로 대작불사를 회향하게 됐습니다. 산승이 이곳 남해의 참선 도량 성담사를 창건한 목적은 모든 인류가 참선을 통해서 인간성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선불교의 세계화에 앞장서 왔던 진제법원 대종사의 원력이 남해 성담사 불사 회향으로 눈밝은 납자들을 길러내는 선불장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집 남해 성담사 낙성 및 타종 대법회는 12월 3일 오후 7시 30분, 4일 오전 8시 30분, 5일 오후 1시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 불교TV를 통해 방송됩니다. BTN 뉴스 조현재입니다. 100년 역사에서 올해 처음으로 여성 회장을 배출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2년 만에 전국대회를 개최하며 불국정토 구현을 다짐했습니다. 천지남과 주어사지 가톨릭 성지화에 대한 문제 해결 의지도 밝혔습니다. 현장에 윤호섭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920년 만해 한용운 스님의 뜻을 이어 창립한 대한불교 청년회가 100년을 넘어 다시 한 걸음을 내딛는 청년불자 결의문을 발표했습니다. 대한불교 청년회는 지난 27일 용인 대웅경영개발원에서 제39차 전국불교 청년대회를 열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연대와 종교 화합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해 창립 100주년을 맞았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한 차례 대회를 연기하며 준비한 결의문에는 사회 통합을 위한 청년불자들의 의지를 담았습니다.
특히 광주시의 가톨릭 성지순례길 조성 사업으로 도마에 오른 천지남과 주어사지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다짐했습니다. 우리 청년 불자들은 역사 바로 알기를 통해 내 종교, 내 생각만이 옳다는 그릇된 생각들을 일깨우고 화합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대불청 역사 100년 만에 올해 처음으로 여성중앙회장을 배출하고 가장 큰 행사인 전국불교 청년대회가 2년 만에 열리자 불교계 대표의 격려도 이어졌습니다. 오늘 청년 불자가 하나된 마음으로 발표하는 결의문은 모두가 평등하고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귀한 디딤돌이 될 것입니다. 우리 사회의 근본 문제인 분단과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끊임없는 수행 정진과 불태전의 용기로 불법을 실천해 가야 합니다. 이번 대회에서 불청 대상의 영예는 강원지구 이막송 씨가 안았으며 최우수지구와 최우수지회는 강원지구와 경기지구 대승원 청년회가 각각 선정됐습니다. 대불청은 계속된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아픔을 겪었지만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만큼 공동체 정신을 회복해 한국 불교의 위기를 극복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현실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처럼 중생의 아픔을 함께 나누는 불타의 전법 도생 정신으로 불국정토를 향해 함께 나아갑시다. 한 세기의 역사를 덮고 다시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 대한불교 청년회. 정토 세상을 만들기 위한 청년 불자들의 원력이 다시 모이고 있습니다. BTN 뉴스 윤호섭입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실록 의궤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토크 콘서트를 열고 문화재 제자리 찾기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최승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손끝을 모아 집을 뜻하는 수어로 강원도민들의 간절한 소망을 담았습니다. 오대산 월정사와 범도민 환수위원회가 아직 제자리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오대산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궤를 되찾기 위해 지난 27일 집으로 오는 길을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실록과 의궤는 일제강점기 때 밀반출됐다 월정사를 비롯한 민간의 노력으로 지난 2006년과 2011년에 각각 우리나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국유문화재에 관한 특례나 장소의 적정성, 보관, 연구 등의 이유를 들어 아직도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또 문화재가 아시다시피 있었던 자리, 자기 집으로 돌아갈 때 그 의미와 가치가 또 빛난다고 하는 이런 문화 현장의 정신에 따라서도 이것이 돌아오게 되면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국가를 위해서 또 크게 역사를 수호하고자 하는 이 정신이 또 빛난다 하는 이런 의미로서 한왕기 평창군수는 국비 131억 원을 투입해 지난 2019년 9월 항온 항습 등 보관에 최적화된 박물관 시스템 구축도 완료했다며 문화재가 집으로 오는 길의 준비는 마쳤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 왕조실록 박물관의 수장고에는 현재 보관되어 있는 고궁박물관과 동일하게 실록과 의궤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문화재는 제자리를 찾을 때 가장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빛난다고 했지 않습니까? 조정래 작가도 문화유산은 원래의 모습대로 보존돼야 한다는 문화유산 헌장을 강조하며 평창뿐 아니라 범국민적 관심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조선왕조실록 의궤가 오대산 월정사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 이유는 이것이 국민 전체의 것이기 때문이고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그 의미를 새기셔서 단순히 평창 일만이 아니다, 단순히 월정사만이 아니다 하는 자각 속에서 함께 힘을 모으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날 토크 콘서트는 문화재 지방 분권과 지역문화 창달을 위한 명사들의 발언과 락밴드 부활, 가수 임지윤 등이 무대에 올라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기다림, 월정사뿐 아니라 강원도민들은 오대산 사고본 조선왕조 실록 의궤가 집으로 오는 길을 열어놓고 본격적인 제자리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BTN 뉴스 최승환입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중고교 졸업생들을 위한 수계대법회가 봉행됐습니다. 이번 수계대법회는 코로나19로 지난해 봉행하지 못해 2년 만에 열려 더욱 뜻깊었습니다. 정준호 기자가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동국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고등학교 대강당에 학생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합장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법인 동국대학교 산하 초중고 졸업생들이 수계 대법회에 참석한 겁니다. 맑은 지혜를 기리겠습니다. 이것이 어린이의 개인이 몸과 마음을 다하여 잘 지키겠습니까? 네, 잘 지키겠습니다. 오전에는 올해 사학감사 인센티브제 대상학교로 선정되며 불교 종립학교의 위상을 높였던 은석초등학교 졸업생들이 참석했고, 오후에는 동대부 중고 졸업생들이 계를 받았습니다. 전개사로 나선 동국대학교 이사장 성우 스님은 학생들에게 맞는 5계를 풀어서 설명하며 마음속에 공존하고 있는 선과 악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선을 행할 수 있도록 마음을 길러가라고 법문했습니다. 계라고 하는 것은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는 그러한 기본이 되는 것이다. 계의 의미가 있다. 그래서 모든 종교도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권장한다. 올해 은석초의 경우 졸업생 89명 중 84명이, 동대부중은 165명, 동대부고는 260명이 계를 받았습니다. 불교 중립 학교들에는 평균 20% 내외의 불자 학생들이 입학하지만 졸업할 때에는 학생 대부분이 계를 받을 만큼 청년 불자 양성의 요람이 되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은석초가 전국 유일의 불교 중립 초등학교일 정도로 학교 수가 적어 교계에서 교육에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번 개첩을 받으면서 새로 생각하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중학교에 가서도 이 가르침을 계속 기억하면서 열심히 공부할 것입니다. 스님들이 참석 대중 전원에게 연비를 내리는 사이 학생들은 참회 진언을 외며 부처님의 새로운 제자로서 부끄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서원하며 상급 학교에서의 부푼 꿈도 키워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 BTN 불교TV가 국내 문화재 복원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과학적으로 살펴보는 UHD 다큐멘터리 시간의 비밀 코드를 풀다를 방송합니다. 정부 제작 지원작으로 선정된 시간의 비밀 코드를 풀다는 세월의 틀에 갇혀 깊이 잠든 문화유산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과정을 다뤘습니다. 국내의 과학적 디지털 복원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열암공 마애불 입불불사와 경주 황룡사지 AR 복원 사례를 통해 살펴봅니다. 또한 복원 재료로서 인정받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한지의 우수성을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 이탈리아 바티칸 박물관을 현지 촬영해 조명합니다. 시간의 비밀 코드를 풀다는 내일 밤 11시 15분에 방송됩니다. 부산 백양산 경강암이 연말을 맞아 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김장김치와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경강암은 지난 24일 부산 모라 고동바위 공원에서 주지 향공스님과 사찰 사회복지 비영리단체 정각원 회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김장김치와 라면 나눔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전달된 2,200포기의 김장김치와 라면 430박스는 부산 사상구 지역 12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또 공원을 방문한 지역 어르신들에게 700인분의 만발공양 도시락도 전달됐습니다. 주지 향공스님은 추운 겨울을 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북 김천 국회의원 송은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원님. 21대 총선에서 75%의 압도적인 지지로 또 21대 국회 재선으로 국회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그동안의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지역구 주민들과 또 BTN을 시청하시는 불자님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대 총선에서 다시 한 번 더 지역을 위해서 또 우리 사회를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우리 김천 시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시청하게 되실 우리 BTN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기뻐하고 또 다시 한번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또 우리 지역사회 김천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어떤 각오의 말씀도 드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제 끝났습니다. 이번 국토위도 뜨거운 감자였는데요. 이번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감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감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재인 정부의 5년 동안의 어떤 성과라고 할까요? 어떤 거기에 대한 종합적인 아마 그 평가가 이번에 국감에 이루어져야 된다 하는 국민적인 어떤 그런 열망이 있었을 겁니다. 먼저 생각해 보면 지난 4년 반 정도 문재인 정부가 있으면서 경제라든지 사회, 정치, 교육, 외교 모든 분야에서 사실상 제대로 된 정책을 한 게 하나도 없거든요. 거기에 마지막으로 결정타를 날린 게 재작년에 이제 조국 사태에 이어서 이번에 이제 성남 그 대장동 그 사태가 일어남으로써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당군 이래 최대의 권력형 부동산 투기 사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이 문재인 정부 4년간 연끌하고 이렇게 해도 집을 구할 수 없었던 이런 보통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상을 안겼다. 그래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정권 차원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를 따진다면 결과적으로 민심 위반을 확인한 국감이 아니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사태 이후에 민간 투자 개발 사업에 대한 이제 대책이 필요하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는데 이런 화천대유와 같은 사태를 좀 대비하기 위해서 좀 어떤 대책 마련이 국회에서 필요할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또 이제 법 개정안도 몇 가지가 나와 있고 사실 우리 의원실에서도 지금 법안 개정안을 좀 준비를 하고 있긴 합니다. 분명히 이제 문제가 있긴 있어요. 제도적으로 허점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제도의 허점이 아닙니다. 대장동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남시 이외의 다른 서울특별시를 비롯해서 지방의 중소도시까지 그 수많은 개발 사업이 있어 왔거든요. 그러나 대장동 사태와 같이 전면적으로 제도의 허점을 파고들면서 아예 작심을 하고 몇몇 무리들이 작심을 하고 제도의 허점 속에서 부동산 투기를 한 이런 사례는 없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냐면 제도의 문제 이전에 그 있는 제도 하에서 최선을 다해서 공익을 위해서 또 공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완전히 사익을 위해서 공공의 기대를 저버렸다 하는 게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에서 윤석열 후보의 경쟁력은 좀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왜 굳이 윤석열 후보를 이 대선판에 불러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윤석열 후보의 강점이랄까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공정과 상식의 측면에서 봤을 때 윤석열 후보만한 대선 후보가 없다. 이런 국민적인 공감대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제 권력자에 대해서 똑같은 일반 서민들이나 약자, 없는 사람들에게 들이대는 잣대를 권력자에 대해서도 똑같이 들이댈 수 있는 그 정도의 공공에 대한 인식이 굳건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이 공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공정한 사회가 되어야만이 그것이 그 다음 단계에서 경제 성장이라든지 국가 발전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이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상식에 맞는 그런 정치를 해야 되고 그런 정책을 해야 되고 국가는 그렇게 끌고 가는 사람이 향후에 21세기를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리더가 될 수 있다 하는 측면에서 윤석열 후보를 아마 공정과 상식의 어떤 대명사처럼 인식을 하게 된 것이 아닐까 하는 거고요. 지역구와 지역 주민들에게 이것만은 꼭 해내겠다,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한번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천의 입지 조건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교통의 중심지 하니까 이제 물류 산업을 좀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여지가 굉장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제 남부 내륙 그 고속철도 김천에서 진주를 통해서 거제까지 가는 남부 내륙 고속철도가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받아서 지금 기본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는 수서에서 문경까지 그 고속철도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문경에서 김천까지가 여기가 미신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 구간을 지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 중인데 이 구간도 함께 진행이 된다면, 추진이 된다면 수서에서 김천에서 거제까지 가는 하나의 새로운 큰 철도망이 구축이 되는 거죠. 장래적으로는 김천과 전주를 연결하고 또 김천에서 의성에 있는 신공항을 연결하고 영덕까지 함으로써 동해안과 서해안을 연결하는 어떤 철도 교통의 중심지로 김천이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 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게 국토안전관리원의 그 교육원을 김천에 이제 건립을 하고 있습니다. 김천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과 북, 동과 서의 중심지이기 때문에 전국 어디서나 접근하기가 굉장히 편하죠. 그러면 연간 8,000명에서 한 10,000명 가까이 된다고 이제 추정하고 있던데 교육 중심 도시로서도 거듭나지 않겠나 이런 희망을 가지고 김천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회 정각회 회원이시기도 한데요. 불교와의 인연은 좀 어떻게 되시나요? 불교에 입문한 것은 그렇게 오래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인연은 굉장히 깊다고 할 수 있죠. 저희 어머니께서 김천에서 이제 절에 오랫동안 다니셨고요. 지금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를 절에 다니시고 계세요. 그래서 오랫동안 그런 불교와 관련된 어떤 문화 속에 제가 노출되어 있었는데 또 결혼을 하고 보니까 또 저희 장모님께서도 독실한 불교 신자셨고 또 집사람도 사실 불교 신자고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뭐 언제라고 딱 꼬집어 얘기는 하기 어려운데 자연스럽게 불교 신자가 돼버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국회에 이제 들어오게 되니까 또 이제 불교 신자들도 모임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이제 또 저도 그런 게 있었는 줄 미처 몰랐네 하면서 주호영 의원하고 같이 그 점에 들어갔었죠. 이제 21대 국회가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지나왔습니다. 벌써 그래 됐습니까? 네. 21대 국회 의정 활동에 목표가 있으시다면 마지막으로 정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21대 국회도 저는 이제 20대 보궐로 들어왔기 때문에 똑같은 생각인데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그 시장 경제 질서가 잘 작동되는 그런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몇 년 동안 잘못된 경제 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기업을 하시는 분, 그 중에서도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지금 어렵습니다. 경제를 회복하고 민생 경제를 다시 살릴 수 있도록 21대 국회에서도 20대 때와 마찬가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이 좀 올바른 반듯한 그런 미래의 길로 나아가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후속 다음 세대들도 정말 살만한 나라 만들 수 있도록 그 길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구의 발전, 또 나아가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불자 의원으로서의 노력들 저희들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월요일 7시 BTN 뉴스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